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노 3D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두 번째로 기본 세팅, 세 번째로 기본 조작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의 그 라이노 강의 컨셉과 동일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노를 키시면은 이렇게 4분할 화면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이제 처음에 저도 스케치업을 쓰던 유저였는데 스케치업을 제가 사용하다가 이제 되게 곡선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치업으로 이제 구현이 잘 안 돼서 두 번째로는 제가 라이노를 배운 게 아니고 레빗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레빗도 또 그게 또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라이노를 세 번째로 배웠는데 그게 라이노가 저는 너무 배우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근데 라이노를 첫 화면을 켰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이제 화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인지 너무 어렵게 보였는데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크게는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의 그런 항목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메뉴바이고 뭐 이렇게 2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8번까지 이제 뭐 상태 표시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쓰진 않습니다. 여기서 절반을 삭제하고 사용할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는 2번,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렇게 4가지 항목이고요. 8번 맨 아래줄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쓰기도 하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한 이제 화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라이노 켰을 때랑은 조금 다른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노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연하면서 하나하나씩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파일, 에디트, 뭐 뷰부터 해서 헬프까지 있는 요 창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여기에 이제 라이노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요소별로 그룹화가 되어서 이제 들어있는 창이고요. 여기에 이제 라이노의 모든 단축키가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축키들이 뭐 거의 4,500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이런 기능들 중에서 80여 가지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할 건데 80여 가지도 되게 많다고 느껴지시겠지만은 그 중에 절반은 이미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기능은 한 40가지 정도로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은 뭐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고 여기서 막 많이 그렇게 다룰 건 없고 나중에 이제 정말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 그리는 것도 있고 뭐 서페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모든 걸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나중에 반드시 좀 클릭해 가서 뭐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재밌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면인데요. 두 번째 화면은 이 명령어 창이 표시되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라이노에서 여기서 이 창이 가장 중요한 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자세히 보니까 위에 있는 요 한 줄이 있고 여기 아래에 커맨드라는 또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썼던 그런 명령어들의 히스토리가 기록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명령창인데 이 명령창에는 저희가 쓰는 명령어들이 입력하는 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할 때 라이노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객체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이런 순서가 처음에 그게 CAD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 커맨드 창에서 어떤 걸 눌러라, 어떤 걸 이제 클릭해라 라는 걸 반드시 잘 보고 이제 그 진행을 해주시면은 뭐 거의 틀릴 일이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똑같은 명령어를 쓰더라도 이 커맨드 안에서 내가 이제 지정하는 옵션에 따라서 그 명령어를 전혀 다른 명령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이제 뭐 S나 No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으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한번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로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렉탱글이라는 제가 명령어를 썼고 이제 스페이스를 눌렀고요. 이제 보니까는 첫 번째로 지정할 거는 퍼스트 코너 오브 렉탱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네모의 첫 번째 코너 모서리를 찍어달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을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오더 코너 오브 랭스, 그러니까 그 길이의 반대편의 코너를 찍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이제 클릭을 하니까 명령어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 바닥 화면에 이 네모난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난 이제 그림이 그려졌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렉탱글이란 명령어를 쓰지만은 이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가지고 네모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AC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센터라는 거를 이제 클릭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 렉탱글을 그릴 때 처음 이제 지점이 센터 오브 렉탱글,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네모를 그리는 그런 명령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찍으면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네모가 그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또 다른 이제 옵션이 생겼는데 3포인트가 있고 라운디드가 있는데, 라운디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디드라는 걸 활성화해서 그리면은 바로 이렇게 코너가 이제 깎여 있는 목깎이가 된 네모를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명령어의 그런 부가적인 옵션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명령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커맨드 창을 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옵션들을 반드시 잘 이제 체크하고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스탠다드 툴바라는 항목인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라이노의 기능들이 되게 귀여운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콘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뭐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이 아이콘의 위치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기본적으로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탠다드 툴바를 아예 삭제를 해버린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창이 최대한 넓게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끄고 싶을 때는 이 코너 모서리에 보시면은 지금 뭐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연한색 라인이 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드래그 하면은 이 창을 밖으로 이제 빼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빼내온 다음에 이제 이 창을 닫으면은 이제 스탠다드 툴바를 끌 수가 있고요. 좌측면에 보시면은 이게 4번이었는데 좌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바가 있는데, 이 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여운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은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약간 연한색의 이런 한 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꺼버리시면은 저희 작업 화면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최대한 키워서 작업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네, 이어서 다섯 번째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처음 키시면은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보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이 뭔지 먼저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타이틀들이 있죠. 그래서 여긴 탑뷰, 그러니까 여기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평면 뷰이고요. 퍼스펙티브는 3차원으로 보여지는 뷰입니다. 프론트는 정면 인면도, 라이트는 오른쪽 인면도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박스를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탑뷰에서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고,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넓적한 사각형이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얇은 이제 사각형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을 전부 다 켜놓고 하면 엄청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퍼스펙티브 3D 화면을 주로 이제 크게 켜놓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켜지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4분할 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객체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뷰포트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라이노는 이렇게 조그만한 삼각형 애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퍼스펙티브 옆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지금 라이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렇게 다양한 뷰포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쉐이디드 모드라는 이 모드에서 작업을 이제 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드인지 한번 봐볼게요.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거는 객체에 쉽게 말해서 뼈다구까지 보여주는 그런 뷰입니다. 네, 그리고 쉐이드 모드로 보면은 이 객체의 이제 살 부분 이렇게 솔리드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뼈다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형상을 이제 보는 모드이고요. 이 쉐이디드 모드로 이제 작업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모드는 이 객체를 렌더 뷰 상태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엣지가 사라지고 이 아래 그림자가 살짝 이제 보이는 그런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뭐 이어서 보면 고스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보는 그런 뷰포트이고,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고스트랑 비슷한데 조금 이제 음영이 없는 엑스레이 상태로 보는 것이고,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보면 테크니컬로 하니까 여기 뒤에 안 보이는 선이 이제 은선으로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은선으로 보는 모드도 있습니다. 여기가 은선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티스틱으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아티스틱하게 예술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고, 네, 저희는 이제 쉐이디드 모드로 작업을 하시게 될 거고, 이 뷰포트도 나중에 이제 세팅을 바꿔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뷰포트를 직접 이제 해서 일러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바로 포토샵으로 그 이미지를 JPEG을 넘겨서 바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 주차에 한번 뷰포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은 6번인 프로포타이즈 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레이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프로포타이즈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들어있고, 옆에 조그맣게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요. 근데 라이노는 조그만 이런 톱니바퀴, 이런 삼각형, 조그만 톱니바퀴 이런 애들에 숨어있는 옵션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옵션을 눌러보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콘에 보여져 있는 이제 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또 다 쓰진 않고 주로 쓰는 거는, 자, 여기서 네임드 뷰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네임드 뷰. 저는 이제 이미 켜져 있네요. 아마 처음에는 꺼져 있으실 거예요. 네임드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드 뷰를 키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버튼이 생기고요. 선을 키면은 이렇게 태양, 이제 선글라스 쓰는 태양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이 뷰포트 화면을 내가 저장해 놓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장을 하면은 다른 화면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도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원래 내가 저장했던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은 뭐 저희가 CG 나중에 렌더링 뷰를 잡아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다이어그램 뷰를 잡아서 저장해 놓을 때 쓰이게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태양이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 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바로 그림자가 예쁘게 나오지만 라이노는 그게 아니라 되게 똑똑해서 처음에는 무중력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을 켜서 이 태양의 고도를 이제 설정해서 이제 그림자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태양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쉐이디드가 아니고 렌더링 뷰나 이런 걸로 이제 뷰포트를 바꾸시면은 이렇게 태양을 바꾸면 이제 그림자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매뉴얼 컨트롤을 끄고 아래 보면은 여기에 위도 경도까지 저희가 다 설정하고 몇 시 몇 분 몇 월에 찍었는지까지 날짜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태양광이 어느 날짜에 어느 시점에 이게 어떻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은 맨 처음 항목은 이런 동그란 아이콘이고 프로포타이즈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켜놓은 이 퍼스펙티브에 이 뷰포트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의 이름은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이제 뷰포트이고, 뷰포트 사이즈, 이게 뷰포트 사이즈,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지금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카메라의 타겟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다시 쉐이드로 돌아올게요. 이 객체를 선택했을 때는 이 객체 오브젝트의 이제 정보들이 이제 여기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객체는 또 이 정보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객체는 클로즈드 익스트루전이에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그 돌출형 객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디폴트, 뭐 컬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객체의 상태창이 보이고, 나머지 이제 뭐 재질을 설정하거나 텍스처 매핑 사이즈를 설정하거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이 아이콘은 레이어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뷰 레이어를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이 레이어에 하위 레이어를 만들거나 레이어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창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모든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면화를 할 때 저희가 결국에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객체를 어떻게 레이어링을 할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건데,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같은 재질의 레이어는 같은 레이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콘크리트 객체다. 콘크리트 객체는 그러면 같은 레이어로 이렇게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레이어는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하면서 조금 차츰 더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레이어는 객체의 재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재질의 객체들은 같은 레이어로 이제 묶어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오늘 하기에는 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너무 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퍼타이즈 상에서는 첫 번째로 이 프로퍼타이즈 상태, 두 번째로 레이어, 세 번째로 이 카메라, 네 번째로 이 태양,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항목은 여기 있는 요 7번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이렇게 뭐 엔드, 니어, 포인트, 미드, 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제 8번을 동시에 보면은 8번에는 뭐 이런 뭐 그리드 스냅이나 오르토나 뭐 플래너, 오스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 한 줄 창은 캐드랑 동일하게 이제 객체의 스냅을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처음 키시면 아마 이게 다 꺼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스냅 자체도 이렇게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요 아래서 오스냅을 키거나 해서 다시 오스냅을 키시고, 오스냅이, 그러니까 객체의 이 스냅이 어떤 기능인지를 한번 알아보려면은, 자, 저희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로 라인을 그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스냅이 하나도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이 객체 근처에 가도 이 꼭지점을 저희가 클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맨바닥에만 클릭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엔드 포인트를 이제 키시면은 이 객체의 끝점에 저희가 이제 이 클릭할 수 있는 스냅이 켜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뭐뭐를 켜서 사용할 거냐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은,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엔드 포인트, 니어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미드 포인트, 얘는 이제 인터폴레인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직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시고 필요할 때 중심점을 킬 때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켜서 쓰시면은 이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이 줄은 지금 이 C플랜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선택된 객체의 레이어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레이어가 보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작업하면서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르토예요. 오르토는 이제 캐드에서 F8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단축키도 똑같습니다. F8을 키면은 오르토가 켜지고 하는 걸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 꺼지고 켜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F8이 무엇이냐면은 직교 모드를 이제 키고, 잘 킨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끄면은 이제 그런 집교 모드 없이 자유롭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거냐, 수평선으로 그릴 거냐, 수직선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자유롭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이 오르토를 껐다 켰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마트 트랙이란 기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건볼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객체를 선택하면 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건볼을 키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조금 특이한 박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객체를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쓰이는 그런 기능인데 건볼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레코드 히스토리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비정형 할 때 레코드 히스토리가 또 정말 재밌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본 세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투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래서 저는 라이노를 투닝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다른 툴도 마찬가지고 캐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살짝 이제 조미료만 쳐서 이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라이노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노도 정말 다양하게 어떤 분은 캐드처럼 이렇게 화면을 바꾸고 쓰시기도 하시고 너무 많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딱 세 가지만 이제 세팅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쉐이드 모드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단어로만 수연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설명드리면은 아이소 커브를 이제 끄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소 커브를 끄는 이제 세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서페이스의 두께를 1로 하는, 두께 이제 보여지는 엣지를 1로 하는 그런 세팅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당연하게 이제 단축키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기능에 대한 단축키들을 이제 불러오는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연으로 기본 세팅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팅을 바꿀 때는 옵션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옵션 창으로 먼저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거가 뭐냐면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박스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박스를 explod라는 명령어로 한번 터뜨려 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십자가의 선이 지금 그려져 있고, 십자가의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엣지 부분이 좀 진하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객체는 N인데 나는 N를 모델링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이제 표현돼요. 이거는 이제 전문 라이노 용어로는 이제 UV 커브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비정형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UV 커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모델링, 박스형 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비정형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 UV 커브를 이제 끄고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이 외곽선, 이 두껍게 지금 표현된 외곽선을 좀 얇게 만들어서 샤프하게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세팅이에요. 옵션에 진입을 하셔서 맨 아래 항목에 보면은 뷰라는 이제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확대를 하고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작업하는 화면인 쉐이디드 모드로 진입을 할게요. 쉐이디드 모드로 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비지빌리티에 쇼 아이소 커브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십자가 표현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세팅이고요. 두 번째 세팅은 이 쉐이디드 앞에 조그마한 또 삼각형이 있어요. 라이노는 조그마한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을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오브젝트라는 또 항목이 있고, 옆에 보면 또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어요. 되게 작네요, 화면에서는. 조그만 이제 이걸 열어서 이 서페이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서페이스 기본 세팅이 엣지 티크니스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게 두께가 2라서. 그래서 이거를 1로 내리시면은 네, 이렇게 얇게 되게 샤프하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할 거고요. 네, 확인. 네, 안 보이네. 안 보여. 확인.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팅을 이제 보실 건데, 자 이제 세팅하니까 되게 이제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축키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다시 옵션으로 진입을 하셔서 단축키는
맨 위로 올려볼게요. 맨 위로 올려서 중간쯤에 보면은 이 엘리어스라는 이제 이게 이제 라이노에서 단축키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엘리어스는 그냥 엘리어스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봤더니 무슨 뭐 약간 직결체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엘리어스 단축키일까는 저도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그냥 엘리어스라는 애가 단축키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엘리어스로 이제 와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노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단축키이고, 저희는 여기에 추가해서 임포트를 하셔서 단축키를 이제 불러올 거예요. 자, 임포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그 인터페이스 설명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넣어드린 단축키가 공유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문당 라이노 단축키를 불러오시면은, 불러올게요. 불러오면은 이렇게 무슨 항목이 뜨는데, 지금 이미 C라는 그 단축키가 이미 있는데 리플레이스 할 거냐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S5에서 덮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축키가 이렇게 항목이 옆에 이렇게 스크롤바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축키 스크롤바가 늘어났고,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단축키의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냥 쓱 보면은 이 정도의 이제 약간 규모의 단축키인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미 50% 이상 알고 있는 단축키들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인 걸로 이제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new 해서 새로운 단축키 내가 필요한 걸 넣을 수도 있고, 딜리트 하면 해서 지울 수도 있고, 익스포트 해서 이제 이거를 외부로 이제 전송해서 내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 이제 다시 임포트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작업하다가 회사 가서 이제 작업을 하려면은 익스포트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회사 컴퓨터에 다시 임포트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서페이스 세팅하는 거 이제 옵션 2개, 그 다음에 단축키 해가지고 이제 그 세팅하는 거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본 옵션을 딱 3개로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 조작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작법은 되게 간단해요. 라이노는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이랑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알트만 조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회전이고, 컨트롤이나 알트를 같이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랑 함께 누르면 이제 펜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로 시연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이노 화면에서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이 로테이트가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키만 누르면은 이렇게 로테이트고, 쉬프트, 알트, 컨트롤 조합하면 돼요. 쉬프트랑 조합하면은 이렇게 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펜 기능이 되는 거고, 컨트롤을 같이 누르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줌인 하거나 줌아웃 하거나, 그 다음에 알트를 누르고 했더니 줌인 하거나 줌아웃이 되고, 컨트롤이나 알트는 근데 이제 같죠? 줌인 줌아웃 기능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알트랑 컨트롤은 나중에 이제 그룹하거나 뭐 선택하거나 할 때 또 다른 또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트랑 컨트롤을 또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라이노를 좀 써보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휠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휠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줌인이 돼요. 그래서 휠로도 줌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저는 휠로 쓰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일단 편해서 되게 좋긴 한데, 줌인 하다 보면은 휠로 하면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지금 여기 꼭지점으로 줌인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돌려야 또 되는 게 있고, 컨트롤을 누르고 하니까는 여기로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는 휠로 하면은 좀 되게 안 멋있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우아하게 줌인 줌아웃을 남들보다 멋있게 우아하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노 쓰시다 보면은 아마 뭐 줌인 줌아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또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뭐 객체가 적어서 잘 되지만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포타이즈 창에 보니까 뭐 뷰포트는 뭐 알겠어요. 카메라의 위치도 알겠는데 맨 세 번째 번에 보면은 제가 안 보이네요.
타겟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겟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냐라는 그 카메라의 타겟점이에요. 그래서 줌인 줌아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객체는 여기 있는데 카메라의 타겟은 저기 머나먼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주를 중심으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조그만한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타겟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이 줌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Z 스페이스 줌 명령어 자체를 쓰셔서 이 객체를 줌인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을 빠르게 안 될 때도 이렇게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줌이라는 기능은 다른 어떤 명령어, 만약에 제가 렉탱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그 중간에도 줌이라는 명령어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를 쓰다가도 줌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모델링 시간에 보여드리면은 저는 막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줌인 줌아웃을 계속 쓰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야지 카메라 타겟이 제대로 돌아오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이나 지금 배우시는 다른 분들도 줌인 줌아웃이 안 되는 이유는 타겟 때문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순서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 종합적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라이노의 이런 기본 조작법 그리고 기본 이제 단축키랑 이 면 세팅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 파트는 총 5가지 파트이고 다음 시간에는 기능의 첫 번째랑 두 번째 파트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